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파면 결정 이후 44일 만입니다. 당 안팎에서 탈당 문제가 불거지자 결단을 내린 건데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위해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로써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 8명 중 7명이 소속 정당을 떠나는 역사가 반복됐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이번 대선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속과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번 선거는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원들을 향해선 국민의힘을 더 뜨겁게 끌어안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돼주길 바란다면서 김문수 후보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할 경우 일부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있었던 만큼 내부 결집 메시지에 힘을 실은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입당한 지 약 3년 10개월 만에 당적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또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오늘 윤 전 대통령 메시지에선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젠 백의 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곧바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당내에서도 대선 승리를 위한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이기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록 당을 떠나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면서 당을 떠나는 건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탈당을 놓고 사전 조율은 없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뜻을 저는 존중합니다.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정말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으로. 당내에서도 대선 승리를 위한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길인가 고심을 많이 오랫동안 해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의 결단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김기현 의원은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유 불문 하나가 돼야 한다. 윤상현 의원은 오직 대선 승리에 매진해야 한다며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탄핵 찬성파였던 안철수 의원도 이제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4년 전 입당 원서를 직접 받았던 사람으로서 착잡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민주당은 위장 탈당 쇼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내란 이슈와 결별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은 이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선언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치 전술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명확하게 잘못이다. 석고대죄하지 않고 적당히 미봉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다면 제명했어야죠. 현 시점 탈당은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사기극이라고 맹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의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김 후보를 내란 후보로 인증했다고도 했습니다. 오늘의 탈당은 윤석열과 김문수 후보가 한 몸이고 공동 운명체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마지막까지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파면당한 4월 4일에 출당 조치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국민께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며 수위 높은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강도 높은 공격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선언이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으로도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습니다. 예상했습니까? 네, 주말 사이에 어떤 결단이 있을 걸로 봤지만 오늘 아침에 할지는 극소수 측근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몰랐습니다. 사실상 전격적이었다는 거죠. 시점이 왜 오늘이었습니까? 네, 일단 탈당 글을 올린 시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넘어서였거든요. 이때는 김 후보가 광주 5.18 참배 이후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할 때였는데요. 중도 공략에 나선 김 후보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란 게 측근들의 설명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탈당계 제출됐고 지금은 당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결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미리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내일이 대선 주자 TV 토론이 있죠. 김문수 후보를 향한 계엄과 탄핵 관련 집중 공격이 쏟아질 텐데 탈당 카드로 김 후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하나는 다음 주는 보수 빅텐트를 칠 중요한 한 주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나 이준석 후보 등과 함께하려면 대통령과의 절연이 전제 조건인데 그 여건을 마련해주겠다는 거죠. 사실상 오늘을 탈당 마지노선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원치 않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내가 탈당하는 게 과연 이 당에 도움이 될까? 막판까지 이 지점에 고심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핵심 지지층 이탈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하지만 선거에서 이기려면 계엄과 탄핵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 본인도 잘 알고 있고요. 최적의 타이밍에 던지기 위해 시기와 방법을 놓고 측근들과 상의하며 고심 이어왔다고 합니다. 최적의 타이밍을 골랐다 뭐 이런 분석인 건데 그렇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탈당 권유를 한 것도 이번 결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압박이야 됐겠지만요. 100% 본인 결단이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이미 전당대회 전부터 스스로 탈당 문제를 고민했고 시점의 문제였던 거니까요. 김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찾아뵙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 의사를 표했다고 하고요. 김문수 후보에게도 사전 조율 없이 탈당글을 올리기 전에 의원들을 통해서 탈당 의사를 전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다시 말해 압박에 못 이겨 떠밀려 나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단한 거란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스스로 결단을 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까? 네, 탈당을 하더라도요.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지가 중요합니다. 떠밀려 나간다면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자진 탈당으로 김문수 후보에게는 중도 보수로 나아갈 길을 터주고 지지층에게는 김 후보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하면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거죠.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부수고 김문수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는 늦었지만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홍지은 기자와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주장해왔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주부터 현장을 찾아서 국민들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 선거 유세에 직접 동참하는 대신 우회 지원 사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현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 탈당 직후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제시한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등 대선 승리 조건 3가지를 김문수 후보가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한 전 대표의 현장 지원 의지를 환영한다고 반겼지만 한 전 대표는 김 후보 선거 유세에 직접 동참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김 후보와는 동선이 겹치지 않을 것 같다며 한동훈계 의원들과 함께 다음 주 초 영남 지역부터 독자 유세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김 후보도 함께 물러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후보는 헌재 탄핵 인용이 김정은 독재국가 같다던 김 후보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윤 전 대통령 탈당으로 가려질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지 않고 자진 탈당을 요청한 것은 지지율 상승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당을 위해서 본인이 대단한 결단을 했다는 듯이 이렇게 나서는 모양새 자체가 저는 중도층의 표심에는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탈당한다고 비상계엄 원죄를 지을 수 없다고 윤 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홍준표 특사단이 내일 출국합니다. 하와이에 머무르면서 당과 거리 두기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복귀를 설득하려는 겁니다. 특사단은 김문수 후보가 쓴 손편지도 전달할 계획인데 하와이까지 24시간 만에 다녀오는 일정입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복귀를 위한 하와이 특사단을 꾸렸습니다. 보수층 결집을 위해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 탈당한 홍 전 시장은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입니다. 특사단은 유상범, 김대식 의원 등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 캠프에 몸담았던 인물들로 구성됐습니다. 홍 전 시장을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상징이라고 평가한 선대위는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처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승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결정적 순간에서 홍 전 시장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는 정말 우리 당의 상징이고 절실히 이 시기에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향합니다. 특사단은 홍 전 시장에게 김문수 후보의 자필 손편지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편지에는 직접 모시고 싶다, 손을 잡아달라는 김 후보의 간곡한 호소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사단은 내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하와이에서 홍 전 시장을 만난 뒤 곧바로 귀국하는 24시간 일정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홍지은 기자와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윤 전 대통령 탈당 이후에 이 당의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겁니까? 네, 일단 윤석열의 시간이 아닌 김문수의 시간이 됐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사뭇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선거판이 시작됐다는 거죠. 특히 보수 빅텐트를 칠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 빅텐트. 이제 좀 가능성이 생긴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 빅텐트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중도층 표심에 소구하기 위해선 한동훈 전 대표 지지가 필요했죠.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손을 잡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절연이 선결 과제였습니다. 1단계가 실현됐으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한동훈, 한덕수, 홍준표 이 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건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했다고 해서 솔직히 쉬워 보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산 넘어 산이라고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건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만 하더라도 사실상 당 선거를 위해 나서겠다는 뜻 밝혔거든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자 유세로 지원했던 것처럼 하겠다는 건데요. 친한계 의원들 유세 지역을 주로 찾을 전망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랑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떻습니까? 네, 선대위 합류에 부정적인 홍준표 전 시장이나 한덕수 전 총리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 전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와이 특사단 보내고요. 한 전 총리가 띄웠던 3년 임기 단축 개헌 모델을 공약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최대한 합류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했던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는요, 김문수 후보와 손잡을 이유 없습니다. 실익도 명분도 없으니까요.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우리 지지율이 올라 합치면 이길 수 있을 때 이준석이 들어올 거라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지율이 관건이라는 거군요. 네, 당장 보수층도요, 완전히 결집하고 있지 않거든요. 최근 대구 경북에서 김 후보 지지율 48%, 이재명 후보가 34%로 나왔습니다. 김 후보 텃밭에서 과반이 안 나온 거죠. 당 선대위는 오늘 대구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꺼낼 수 있는 남은 카드 있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 오늘 광주에서 눈물 흘리고 국민의힘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의지 밝혔죠. 그동안 보수 정당은 광주 앞에서 머뭇거렸지만
국민의힘은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면서요. 최대한 빨리 보수층 결집 매듭 짓고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전략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논쟁될 만한 정책 던지면서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광주 도심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타이어와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화되는 데까지 최장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공장 안에선 불꽃 기둥이 치솟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7시 11분쯤입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고무를 찌는 정령 공정 구역 내 기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 400여 명이 곧바로 대피했고 고립됐다가 구조된 한 명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국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수 있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뒤 장비 100여 대와 인력 450여 명을 투입해 진압 중입니다. 하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아 전체 공장의 절반 정도가 다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이 잘 꺼지지 않는 생고무 20톤과 타이어가 쌓여 있고 각종 기계 설비와 공장이 밀집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고무 진화는 물로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흙이나 모래 같은 걸로 덮어야만 진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저게 연소된 다음에 진화되는 겁니다. 진화 중 건물 일부가 붕괴돼 소방대원 2명이 다쳤고 추가 붕괴 우려에 소방대원들이 일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불을 모두 끄는데 최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광주 시민들은 당분간 검은 연기 속에서 지낼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 저쪽은 아파트 단지 쪽 골목은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연기 때문에. 광주시는 반경 1km 이내 30여 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방진 마스크 2만 5천 개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현장 수습이 끝날 때까지 광주 공장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밤사이 수도권에서 연이은 가스 폭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화재로 80대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주택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호스를 든 소방대원들이 진압에 나서고 지붕 위에서도 연신 물을 뿌립니다. 서울 종로구 개동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젯밤 10시 20분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80대 노부부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빵빵 이게 타이어 터지는 소리가 빵빵 하고 나서 둘이 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 건물은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노부부는 부탄가스를 활용해 생활해 온 걸로 전해집니다. 가스에 불을 들 시설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부탄가스만 뭉쳐 주였고 그러시더라고요. 소방은 집에서 부탄가스 여러 개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7시 48분쯤 경기 포천의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가스 폭발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은 21명을 구조했고 59명은 자력 대피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70대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을 찾은 겁니다. 경찰은 손흥민을 협박한 여성이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호송 차량 2대가 연이어 도착하고 여성과 남성이 차례로 법원에 출석합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구속 심사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모델업계 종사자로 알려진 여성은 지난해 6월 아기 초음파 사진을 손 선수에게 보내고 3억여 원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추가로 7천만 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경찰은 여성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 중절 수술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은 여성의 것은 맞는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손 선수의 아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1시간에 걸쳐 영장 심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협박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40분 뒤 나온 남성은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서동민 선수 할 말씀 없으실까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맞다면 실제 손흥민 선수의 아이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종종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소식 접하셨을 겁니다. 최근 마약 의심 물질이 구치소 내부에서 발견됐습니다. 재소자 가족의 심부름을 대신해준다는 일부 옥바라지 업체들, 돈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건 현장 360, 백승우 기자입니다. 최근 이곳 수원 구치소에 신종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구치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데 어떻게 이런 금지 물품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수원구치소에 신종 마약 펜사이클리딘 의심 물질이 발견된 건 지난달 24일. 마약류 수용자 방안을 특별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걸까? 재소자는 도서나 편지, 의약품 등을 교도소 검열을 거쳐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만져봤을 때 느낌이 차이가 이렇게 딱 나버리면 타이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부정물품을 줄 수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유해성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고 오기 때문에. 성경책 같은 두꺼운 가죽 커버 안에 마약 등을 숨기기도 합니다. 이런 도서류에다가 바를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털어보면서 뭔가 먼지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보통 이런 성경책이 많이 들었는데 표지가 두꺼우니까 이 안으로 해가지고. 재소자 심부름만 전문으로 한다는 옥바라지 업체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겁니다. LSD라는 약물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마약류가 이제 새끼손톱만한 이제 종이 형태로 묻혀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편지에다가 수소문 끝에 지방의 한 옥바라지 업체를 찾았습니다. 간판도 없는 사무실로 안내하더니 대뜸 재소자 VIP 패키지 상품을 소개합니다. 한 달 300만 원만 내면 민원 처리는 물론 음란 잡지, 여성 소개, 복권 대행 구매까지 내용도 다양합니다. 연애까지 출장 원정을 나가는 언니들이 있어요. 강제금은 그대로 영치금으로 또 다른 영치금으로 드리고. 불법 처방으로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도 몰래 들여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정신과 치료 받으시던 기록이 있잖아요. 그럼 그 병원으로 갑니다. 플러스 센 걸 원하잖아요. 의사 선생님 만나야죠. 처방전을 다르게 해달라고. 원하면 교도소 내부와도 소통이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맡은 구역에서 약간 뚫는 게 있어요. 라인을 탈 수가 있어요. 돈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정 강화 목적으로 법무부가 옥바라지 업체의 탈세 혐의 등을 적발하자 최근 2년 새 업체들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음성적 활동을 이어가며 재소자들의 은밀한 범죄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백수입니다.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초대형 토네이도가 미국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빛 바람 기둥과 함께 거센 비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각종 잔해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회오리 바람은 집을 삼켜버릴 듯합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곳은 초토화됐습니다. 주택 한쪽이 통째로 뜯겨나간 곳도 있습니다. The windows flew out from the bedroom. The entire back of my house. This is.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중부 미주리주에 토네이도가 덮쳐 최소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하루 전엔 위스콘신주에서도 토네이도가 발생했는데 바람에 날아온 막대기가 소 몸통에 꽂힐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CNN은 폭풍으로 미국 중서부에서 약 40만 채의 주택과 가게들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건물을 뒤덮고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 국제공항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차량 5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There was a car on fire underneath, and the flames started spreading to the other cars, and their tires started catching on fire. 이 화재로 약 5시간 동안 공항이 폐쇄되는 바람에 일부 항공편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를 있는 힘껏 잡아당깁니다. 이내 10명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죄수 10명이 탈옥했는데 살인범 4명도 포함됐습니다. 밤사이 감방 변기 뒤에 있는 벽에 구멍을 내고 탈출했는데 이들은 벽에 너무 쉽네라는 글을 써 교도소 측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당국은 2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 3명을 체포했고 남은 7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3대 평가사 기준으로 모두 강등된 건데 나라 빚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과연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무디스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정부 부채와 이자 지급 비율이 10년 넘게 증가해 비슷한 등급의 다른 나라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6조 2,200억 달러, 우리 돈 5경 744조 원에 달합니다.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1.2배 규모고 이자 비용만 올해 정부 지출의 16%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로써 스탠더드 푸어스, 피치에 이어 3대 신용평가사 모두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 아래로 낮추게 됐습니다. 증시엔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경고 없이 갑자기 일어나서 정부 채권, 주식을 파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서 주식이 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다음 주에. 무디스는 역대 행정부와 의회는 대규모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에 합의하는 데 실패해왔다며 정치권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높은 관세를 통해 국가 채무를 해소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 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관세 전쟁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드론을 겨냥한 신형 미사일 훈련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따른 기술 이전 덕분이란 분석입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4세대 주력 전투기 미그-29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조준합니다. 격추된 가오리 모양의 무인기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추락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모니터를 지켜보며 흡족한 표정을 짓습니다. 북한이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실사격 훈련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적의 순항미사일들과 자폭 무인 공격기들을 탐색, 추적, 소멸하기 위한 반항공 방어 임무의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또 북한판 글로벌 호크로 불리는 샛별 4형 정찰 무인기와 북한판 리퍼 샛별 9형 공격 무인기의 비행 모습도 이례적으로 선보였습니다. 남북 간 무인기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대공방어 능력과 무인기 기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러시아의 기술전으로 개발된 PL-12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점, 러시아제 전투기와 북한 미사일이 세계 통합이 이루어졌던 점 때문에 러시아의 기술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대공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발빠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100마리가 넘는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는 특별한 입양제가 열렸습니다. 유기견들은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각자 매력을 뽐냈습니다. 강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제에서나 볼 법한 레드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대망의 1번 후보부터 입장하겠습니다. 안에 입장해주세요. 두건을 두른 아내에 이어 하트 모양 모자를 쓴 조이,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날라까지 강아지들이 차례로 걸어 나옵니다. 아 이뻐 마음이 최고 이뻐. 강아지 패션쇼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유기견 160마리의 특별한 입양 행사입니다. 각자 사연도 소개됩니다. 아내는 1살 여자아이고요. 3남매가 함께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모모는 7개월 아직 아가고요. 15호소에서 구조가 되었고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은 빨간색을, 입양 전 임시 보호도 필요하면 노란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강아지가 있다면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형견을 키우고 싶어요. 접종도 3차까지 받는 중성화도 받는 친구고요. 이후 마음의 결심이 서면 입양이나 임시 보호를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입양자가 결정됩니다. 귀여운 강아지들이 여기 많은데 다른 강아지를 봐도 계속 생각나고. 이날 들어온 신청은 총 27건. 행사 후에도 신청은 계속 받습니다. 어디서든 평생 가족을 만나서 앞으로 이제 보호소보다는 가족이랑 같이 산책도 많이 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유기견과 새 가족의 남은 생이 달라지는 하루가 됐길 기대해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하루에 10,000보 걷기는 어느새부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표준 수치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실제로 매일 7,000보를 걸으면 13가지 암 질환 발병률이 11%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경모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아 시민들이 하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걷습니다. 걷는 속도는 물론 모습도 제각각이지만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같습니다. 매일 1시간씩 하고 있어요. 그냥 기분일지 모르겠는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냥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잠깐 좀 움츠러드는 것 같고 그래서 걷고 있습니다. 속도에 관계없이 매일 걷는다면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과 영국 옥스퍼드대가 영국 성인 8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루 걸음수와 위암과 폐암 등 13가지 암 발병률을 평균 6년간 추적 조사한 겁니다. 하루 5,000보도 걷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7,000보를 걷는 사람은 암 발병 위험이 11% 감소했습니다. 9,000보를 걸으면 16%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9,000보를 넘게 걸어도 추가적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제가 직접 10분 걸어보겠습니다. 1,000보 정도 나오는데요. 성인 기준 하루에 틈틈이 1시간씩 걷는다면 6,000보 이상 걸을 수 있습니다. 꼭 강도 높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연구진들은 어떤 속도로든 매일 더 많이 걸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유세곡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던 김문수 후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크맨 이혜주, 조민기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나주 특산물인 배를 들고 전남 지역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배 먹고 시원하게 해볼라요. 작년에 나주 배 농사는 잘 됐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전남 나주 유세 현장입니다. 연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경호 인력도 배치했는데요. 그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광주를 찾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외친 것을 비판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요. 막 그러길래 제가 그걸 딱 듣는 사람 소름이 딱 돋았어요. 광주에선 선거 로고송을 트는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지난 4월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에 패배한 일을 언급하며
호남을 향해 살아있는 죽비의 위대함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사고 칠지 모르겠다 싶으면 살짝 회초리도 들어주죠. 담양군수 보궐선거 하는데 제가 와서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똑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5.18 전야제에 참석한 이 후보는 내일 오전 기념식 참석 후 서울로 돌아가 첫 TV 토론을 펼칩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18 민주묘지에 도착하자 일부 시민들이 항의합니다. 김 후보는 5.18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던 박관현 열사묘를 참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월 어머니들에게는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곧이어 이곳 광주교도소 터를 찾았습니다. 직접 철창 너머를 살펴보며 자신이 민주화 운동에 가장 앞장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박관현 열사가 숨진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광주로 이감을 돼가지고 이제 오니까 교도관이 그 독방에 이제 그 방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여기가 박관현이 죽어나간다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자신에게 항의한 일부 시민을 향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보고 고함 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오래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선 도둑질하고 독재하는 정치인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광주 5.18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젊은 의사포럼을 찾았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며 의료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하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직역에서 지금 사실상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의료의 영역에서만 이렇게 증원이 돼야 되는지. 오후에는 서울 성수동과 홍대 입구 유세에 나섰습니다. 저희 딸이 너무 잘생겼다고 그냥 안녕 인사했어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정치부 정현주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프로게이머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네, 전설의 게임돌이라는 이재명 민주당 재선 후보입니다. 오늘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에 도전장을 냈다는데 한번 보실까요? 초보 프로게이머 이재명입니다. 따라 주로 스테이지 한번 살펴보죠.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전멸 스킬을 후보님께서 사용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웹소의 스킬까지 있고요. 이건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자, 포기. 네. 보셨는데, 네. 그래도 맛을 한번. 네, 포기가 좀 빠른 것 같은데요. 전설의 게임돌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짓말은 사실 아닙니다. 혹시 고전 아케이드 게임 갤러그라고 아시나요? 네. 이 후보 현란한 손놀림 보여주셨는데 한번 보시죠. 네, 하나하나 조명으로 연결하면 너무 안 좋다. 빠른 손놀림 보여주고. 총알 날라옵니다. 다 피해요. 이 후보 갤러그 사랑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도 갤러그 얘기 꺼냈습니다. 아니 이거 왜 갤러그는 그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3시간 하고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코드를 뽑고 잘하면 그 실력을 살려가지고 그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어쩌다 이 길로 와가지고. 네, 프로게이머 변신으로 게이머들 표심 잡기 나선 거죠. 특히 2030 남성 지지 노렸다는 해석 나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누가 택시 운전사가 된 겁니까? 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택시 운전사 복장도 갖추고 오늘 오후 전주에서 택시 운전사들과 만났습니다. 민심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여론 전파와 확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잘 모시는 택시 대통령 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대통령이 되겠다. 김문수 후보 이 택시 운전사 복장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네, 김 후보 실제로 택시 운전사 자격증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현장 목소리 듣기 위해서 직접 택시를 몰았는데요. 약 2년 8개월 동안 경기 시군구를 다 돌았다고 합니다.
속도지사 할 때 주말마다 제가 경기도를 너무 모르더라고요. 저는 현장형이니까 택시를 안 몰아보자 이래가 했는데 돈은 못 벌고. 어서 오세요. 어디로 가실래요? 네, 경험이 있어서 자연스러웠나 본데 택시 운전사 자격증을 가진 후보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택시 운전사 면허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회사의 출퇴근 카풀 서비스 도입에 택시업계 반발이 있었죠. 이때 2달간 택시기사로 일했습니다. 현대 기사님들의 지금까지 쌓여온 울분과 안타까운 점을 100분의 1도 반영하지 못할 정도의.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이는데 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네, 내일 있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낭독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념사 낭독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우 의장,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큰 유감이라는 글을 직접 올렸습니다. 왜 제동을 건 겁니까? 네, 보훈부 입장은 통상적으로 정부 주최 5.18 기념식의 기념사는 대통령이 왔으니 국회의장은 어렵다는 겁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서 천명합니다. 네, 또 우 의장이 민주당 출신인 만큼 정치적 논란을 우려했다고 하는데요. 우 의장, 광주광역시와 5.18 단체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법률에 따라 무소속 국회의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대신 대행만 있는 지금 누가 기념사를 읽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포뮬러 2 전기차를 위한 레이싱 대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전기차는 배기음이 없어서 조용하지만 오늘만큼은 굉음을 내고 트랙을 질주했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레이싱카들이 각자의 속도로 예열의 한창입니다. 본 레이싱이 시작하자 그대로 굉음을 내더니 스피드를 올립니다. 전기차 레이싱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없어 굉음이 안 나는 전기차에 인공 소리를 장착해 레이싱카의 맛을 살렸습니다. 모터스포츠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두근두근하고요. 설레네요. 앞서 진행된 내연차 레이싱과 달리 전기차는 6바퀴만 돌면 됩니다. 충전 상태 89%, 레이서가 배터리 온도와 잔량을 조절하며 몰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유리에는 가속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시판도 있습니다. 가계부 쓰듯이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지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속도는 전기차가 더 빨랐습니다. 사륜구동으로 출력이 2배나 높습니다. 일단 출력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납니다. 일단 코너링 스피드가 엄청나게 달라서. 레이싱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저도 레이싱카를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요. 전문 레이서가 운전하는 옆자리에서 트랙 위의 아찔함을 한번 같이 느껴보겠습니다. 코너 앞에서 드리프트가 시작되자 온몸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6월 전남 영암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반갑던 찰나 오후가 되면서 흐려졌습니다. 중부 곳곳에는 비가 오락가락하는데요. 밤까지는 황사가 섞인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모처럼 봄다운 봄날이 되겠습니다. 맑음, 따뜻, 청정 이 3가지 조건이 잘 맞아떨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는 한낮엔 초여름처럼 더웠던 고온 현상도 잠시 누그러들겠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모레까지 20도 선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에서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짚어보면요. 아침 기온이 서울이 10도, 대전 11도, 광주 12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21도, 강릉 23도, 대구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화요일부터는 맑고 다시 한낮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